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프로젝트반 팀장 최태입니다. 프로젝트반은 수학을 힘들어하거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길버드 아카데미만의 고유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번에 풀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문제로 프로젝트반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프로젝트반 학생들, 즉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도형 문제인데, 도형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길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 스스로가 길이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는 x, 세로는 y라고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루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루트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에 관해서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장지호 선생님? 예, A가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A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알아야만 루트 계산을 마지막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식이 모자라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 식이 모자르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길이를 모를 때 지금 이 작은 사각형 하나의 길이를 가로는 x, 세로는 y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y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4x.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똑같다고 되어 있죠. 예, 똑같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9루트이라고 했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로의 길이는 4x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y 더하기 x, 요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레의 길이를 이제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제 사각형 넓이를 세팅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 넓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힌트가 나온 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이 밑에 거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세 번째에서 우리가 잡았던 식이 모자랄 때, 과연 식이 모자랄 때 어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넓이는 지금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도 되지만은 여기 있는 작은 사각형들, 작은 사각형 7개가 모여서 넓이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는 이제 다른 식으로 넓이는, 자, 작은 사각형 하나의 넓이 x 곱하기 y가 되겠죠. x 곱하기 y가 되는데 이게 7개가 있으니까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색에서 구한 넓이는 가로 전체 크게 봤을 때 넓이, 이 파란색의 넓이는 작은 사각형들의 넓이.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답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여기 지금 식이 모자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가 0이 나오든지 아니면 4x 빼기 3y가 0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길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4x 빼기 3y가 0,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하지 않은 것,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힌트를 전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주황색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황색
자, 둘레의 길이가 19루트2라고 했는데, 저기 주황색이 요게 이제 19루트2가 나옵니다. 19루트2. 그래서 지금 이 만들어낸 식을 여기에 집어 넣어서 x와 y의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y도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에 y는 양쪽에 19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양쪽에 19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자, y가 2루트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y까지 구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건데요.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x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x, y가 전부 나왔으면 이 문제에서는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녹색이나 파란색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좀 간단한 파란색을 이용해서 마지막 넓이를 구하면 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지금 프로젝트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루트를 잘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는 이렇게 저 체크포인트 잡았듯이 똑같은 숫자 두 개 곱하면은 요게 이제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넓이의 답이 42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프로젝트반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이제 설명을 했고, 지금 프로젝트반에서도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좀 더 치고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이제 생략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물론 이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필요는 없고, 뭐 요것도 이제 설명은 안 해도 되고, 단순히 여기 이 방향만 잡아준다면, 시계 보좌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만 잡아준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율과 난이도를 설정했습니다. 자, 출제율은 지금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고 요 인수분해, 그리고 이제 루트까지 구하는 문제로 좀 높은 편인 3.5로 주도록 하고,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프로젝트반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요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 특히 이 두 가지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식을 하나 뽑아낸다. 이게 좀 프로젝트반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도 3.5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항상 최태훈 팀장님께서는 프로젝트반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항상 하시는 부분이 인상이 깊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반에 학생들 수준이 이제 프로젝트반에 준하는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관심이 좀 많은데, 앞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연산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좀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연산을 많이 앞에서 편서로 쭉 나열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마를 해보는 게 어떤지,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스럽거든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연산이 잘 안 되는 애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연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판서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라 하고 끝내면 참 깔끔하고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펜이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썼고, 당연히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어떻게 묶여지고, 근데 특히 이 부분, 프로젝트반에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왜 답이 안 되고, 여기서는 왜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여기서 딱 보자마자 x는 4분의 3y구나 하고 이제 바로 캐치해서 딱 넘어가는데, 현재 실제로 프로젝트반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써서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판서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이것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난 건데, 예, 이것도 솔직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요 부분 설명했는데 학생들 뭐 표정이 어둡다. 아니면 뭐, 뭔 소리인지 막 모르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꼭 기억을 했다가, 이제 요 부분 관련해서 뭐 문제를 좀 더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뭐 상담할 때, 뭐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상담거리가 있어야 될까니까 그냥 뭐 맨날 전화해서 잘 지내니 뭐하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너 저번에 이거 노트 모르던데 어떻게 좀 해결됐냐? 뭐 선생님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러면 좀 자연스럽게 또 말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보여주는 거죠.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상태 파악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최 팀장 수고했습니다.